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알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차에 여러분들 저와 회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결론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우리 의사결정 잘 하도록 회사의 정보인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전달하자. 이게 회계의 여러분들 정의였습니다. 자, 이게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재무제표는 결론은 이 FS를 만들어서 우리는 다트 전자공시라는 시스템에다가 얘를 올려주시면 돼요, 인터넷에. 그러면 정보 이용자들은 어떻게 한다? 접속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 자, 5가지의 재무제표를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무상태표에서 파생되어 현금 흐름표와 자본 변동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요. 자산 부채가 다음과 같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자본이 얼마예요? 이걸 물어봤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본이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순자산 이꼬로 자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저와 함께 우리 재무상태표는 부채 플러스 자본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샀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자본이 얼마야?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반대로 자본을 물어봤으니까 자산에서 뭘 빼면 돼요? 그쵸? 부채를 빼면 되겠죠? 그게 순 자산이라고 불렀고 순자가 들어가면 기억나세요? 순두부. 자, 뭐와 뭐를 차감한 거다? 비용이나 부채를 깐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 채권이라는 거 자산입니다. 50만 원이고요. 미수금도 자산 10만 원이고요. 여러분 차입금은 부채죠? 여기 차입금 부채 30만 원이고요. 매입 채무는 부채니까 8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은 자산이니까 15만 원. 여러분 대여금도 자산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차변에 20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 차변을 다 더하신 다음에 38만 원이네요. 부채 38만 원을 빼면 자본이 나올 거고요. 이 자본이 다른 말로 순자산이에요 라는 것까지 한꺼번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이냐면 계정 및 계정 과목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저번 학기 때 교수님이랑 이거 다 수업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자, 크게 유동자산 살펴볼게요. 여러분 원래는요. 자산을 또 2개 쪼갤 거예요. 어떻게 쪼갤 거냐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요. 제가 저번 주차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흑자도산. 매출은 열나마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매출은 많지만 무엇이 문제예요? 그거를 현금으로 회수하지 않는다면 망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아이들을 따로 모아놨어요. 그걸 우리는 유동자산이라고 부르고요. 현금화 시키는데 1년이 초과해버려, 넘어버려 하는 애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비유동자산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계에서 유동과 비유동에 대해 기준이 되는 몇 년? 1년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느낌을 살짝 갖고 가보세요. 건물, 여러분 건물, 토지,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은 유동일 것 같아요? 비유동일 것 같아요? 토지, 바로바로 물론 뭐 현금화 시킨다 그러면 뭐 바로 팔 수 있겠지만 이게 뭐 바로바로 막 지나가다가 뭐 상품처럼 뭐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 토지 같은 아이들은 현금화 시키는데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비유동 자산으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유동을 또 두 개로 쪼개 볼게요. 어떻게 쪼갤 거냐면 야, 너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어? 당좌 자산. 아니면 야, 너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 너는 꼭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 판매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제가 당장 자산이라고 불러요. 제가 만든 겁니다. 당장 현금화. 당장 현금화. 근데 이 재고 자산은 당장 현금화 시킬 수는 없어요. 대신 1년 이내에 현금화는 시킬 건데 판매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당장 자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현금. 그 다음에 당좌 예금.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고 저는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정리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번 학기에는 뭐가 중요한 거라고?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 대신 여러분 우리 많이 안 할 거예요. 대굴박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네, 중요한 것만 깊이 있게. 70점만 맞을 겁니다.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대신 구분은 이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좌예금은요. 회발 은지고요. 아이고. 수표랑 헷갈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좀 지울게요, 여러분. 당좌 예금은 뭐냐면 입금은 자유롭고 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통장이에요. 자, 제가 예쁘게 좀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입자, 출제. 얘는요, 보통 예금은요, 입자, 출자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보통 예금 통장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된 거. 엄마 거 이런 거 말고. 그죠?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여러분 보통 예금은 말 그대로 그냥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갖고 있어요. 입금도 자유롭고요. 출금도 자유롭습니다. 내가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통장이에요. 그런데 당좌예금은 여러분 뭐가 무서운 거냐면 입금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은 아무 때나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출금이 제한적이야. 제한. 당좌 수표를 발행하거나 어음을 발행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현금을 이빠이 넣어놨다가 내가 쓰고 싶을 때 현금으로 인출이 안 돼요. 저거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어음 발행할 때 어음 결제 용도로만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실무에서 중요하셔야 되고요. 암튼 보통 예금은 입금이 자유롭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으시죠? 현금성 자산. 여러분 이 현금성 자산은요. 일로 좀 와볼게요. 이 현금성 자산은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은행 상품이야. 더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은행 상품, 일명 뭐 적금이라든가 뭐 예금 같은 거야. CMA 같은 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현금성 자산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현금성 자산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은행 상품이야. 단지
취득일로부터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3개월 이내의 금융상품이야. 끝. 그래서 굳이 우리가 종류를 알 필요가 없어. 우리는 뭐가 중요해? 3개월 이내에 현금화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유동으로 가, 비유동으로 가. 유동, 비유동. 누구 안에 있어? 유동 안에 있는 거야. 유동. 유동은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그것도 얘는 꼴랑 3개월이야. 내가 예금이나 적금을 들었는데 꼴랑 3개월이야. 그러면 이자를 받으면 얼마나 받을 거고 또 혹시 손해를 보면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현금 그 자체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해요. 현금성 자산. 그냥 은행 상품이야. 대신 뭘 외워? 3개월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단기금융상품 있죠, 여러분. 자, 묶으세요. 자, 여기에 있는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은 똑같은 아이야. 둘 다 뭐야? 둘 다 금융상품이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뭐 환매채, 거기 봐봐, 여기 써져 있죠. 뭐 상환 우선주, 정기예금, 정기적금 다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금융상품이면 얘는 그냥 그래 너 현금이랑 똑같은 아이로 볼게. 현금상 자산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별표. 자, 얘는 조심하셔야 돼. 얘는 결산일 기준이야.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제가 예금을 2년 만기로 들었어. 뭐 1년 만기로 들었어. 그럼 그때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단기 금융상품이다. 자, 회계에서요. 단기라는 말이 나오도 1년 이내야. 유동도 몇 년 이내? 1년 이내.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회계를 저를 만났으니까 싹 다 정리를 할 거야. 완벽하게. 자,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 1년 이내면 그냥 금융상품이다. 되셨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현금성 자산이라고 나와 있죠. 자, 얘네들을 다 묶어. 제가 여러분 이렇게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이렇게 묶은 아이들 있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을 여러분들 기중에는 각각의 계정 과목으로 사용했다가 공시할 때는 여러분 공시, 재무제표에 올릴 때는 다 싸잡아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올리는 거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현금, 당좌예금 이렇게 합계 얘기라고 나와 있죠? 오케이. 다 했어, 다 했어. 그럼 이제 뭐가 있냐, 여러분. 여기 단기매매증권 아시죠? 요거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 거의 주식이 많죠. 주식 산 거야, 주식 산 거. 다 됐죠?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다 하셨던 거예요? 단기 대여금 돈 빌려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얘랑 초록색으로 묶을게요. 외상매출금이랑 받으러옴도 이렇게 묶어주세요.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묶어서 우리는 기중에는 각각의 계정 과목으로 사용했다가 공시할 때는 뭘로 공시해? 매출 채권으로 공시를 한다.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랑 받으러옴 다 묶어서 뭐예요? 묶어서 매출채권이라고 한다. 공시할 때는. 그럼 여러분, 자 여기 외상매출금만 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외상매출금이랑 받으러옴이랑 묶어서 우리는 얘를 공시할 때는 매출채권으로 해. 이해되셨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현금은 아니야. 바로 받지 못했으니까. 공통점은 여러분 둘 다 외상이야. 제가 A라는 거래처에 상품을 팔고 근데 산 놈이 돈이 없대.
그래서 외상으로 해달래. 그래서 알았어. 외상으로 할게. 그게 외상 매출금이고요. 산 놈이 약간 질이 안 좋아. 그 소문에 의하면 돈을 막 띄어먹는데 안 준대 안 준대. 그래서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A야 미안해. 네가 구두상으로 그냥 말로 언제까지 줄게 이러면 내가 좀 불안하니까 A야 언제까지 줄 거라는 확실한 각서를 좀 써줄래? 이게 어음입니다, 여러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받을 어음이에요. 둘 다 외상인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그냥 언제까지 줄게 이런 친구랑 정확하게 종이에다가 각서를 써서 주는 친구랑 어떤 게 심리적 위안이 더 클까요? 그죠? 각서 받는 게 조금 위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요 차이점도 좀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미수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미수금. 자, 미수금은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 요 외수금은 여러분들 여기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요. 우리가 상품을 팔았을 때 외상이야? 그럼 외상 매출금이지만 상품 이외의 그거를 뽀다구 있는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상거래 이외 써드릴게요. 상품 이외 여러분 제가 상품을 판 게 아니라요. 가지고 있던 비품을 팔거나 또는 기기장치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판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미수금이라고 부른다.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요거 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요. 자, 나왔네. 미수수익 별표, 선급비용 별표. 자, 얘네들은요, 싸잡아서 저 빨리 요거 정리하고 바로 결산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결산을 이번 학기부터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산 때만 나오는 아이예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결산의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급이 블랙핑크 수준이야. 아, 불핑 마음에 안 드나요, 여러분들? 그럼 BTS로 하든가.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근데 저는 4명이거든요, 원래는. 미수수익, 성급비용이 또 있고요. 또 부채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결산의 아이돌. 일단 쓰고 갑시다. 불핑. 완전 중요해요. 블랙핑크입니다. 저한테는. 자, 성급비용, 미수수익, 저기 부채에 가면 있거든요. 미지급비용, 선수수익으로 나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할 건 아니고 제가 맛배기만 잠깐 보여드릴 건데 얘네들은 지금 비용, 수익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비용, 수익 계정 과목이 아니라 위에는 자산, 아래는 부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여기 아이들은 잠깐 살포시 밀어놨다가 할 거고요. 자, 빨리 가봅시다. 우리 당장 자산에 이제 선급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선급금. 얘는요,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요. 선급금, 지급. 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거고요. 자, 이제 재고자산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재고자산은요, 우리 회사가 도소매야. 우리 회사가 저랑 여러분들 영수증 보기 했었죠. 영수증 보기 FAT 1급 수업에서 전산회계 실무에서 도소매야. 그러면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 만들어진 물건을 사다가 파는 상품이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조회사야. 그럼 뭐가 나와요? 제조회사면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렇게 좀 묶을게요. 요렇게 묶을게요. 지금 얘네 원재료부터 제품까지 딱 묶어가지고 이게 별도의 회계가 있죠. 그게 무슨 회계냐면 원가 관리 회계 파트에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도소매 기준으로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사다가 약간의 마진을 남기고 팔아먹는 회사로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제 수업이나 기업회계나 뭐는 FAT 1급까지는 다 상품으로 나오니까 자, 요 부분은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별도의 수업이 따로 있어요. 무슨 관리회계? 원가 관리회계 파트에서 아마 수업이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번 주차는 제가 자산부채 자본을 빨리 한번 훑어볼 거예요. 숲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떤 숲인가 먼저 살펴보고 어머 그 숲에는 은행나무가 있네. 어머 그 숲에는 소나무가 있네. 각각의 디테일하게 나무별로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유동자산을 빠르게 끝났습니다. 되셨죠? 유동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어? 당좌자산. 꼭 판매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금화 시킬 수 있어? 재고자산. 자, 이번에는요, 비유동자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요, 현금화 시키는데 1년이 초과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약간 무거운 아이들이에요. 묵직한 아이들. 그래서,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투, 유, 무,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뭐가 또 이렇게 많아. 그죠? 자, 여러분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대굴박이 터질 것 같아. 투유무 기타 다 하려니까. 난 너무 힘들어. 못 해먹겠어.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유형자산은 필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정말 대기업이나 투자자산도 있고 무형자산도 있고 기타 비유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투자나 무형자산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간 좀 영세하거나 작은 중소기업들은 없어요. 대신 유형자산은 꼭 있다? 유형자산? 이해되셨죠? 자, 그럼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랑 묶으세요. 항상 우리는 공부하기 전에 숲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었죠? 여러분 유형과 무형이 있죠? 유형, 무형, 이 기타 비유동은요. 3개 묶어주세요. 영업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우리의 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날 왜 문구회사 한다 그랬었죠? 알파 문구 뭐 이런 거. 내가 문구점을 운영해요. 그럼 건물도 있어야 되고요. 문구점을 운영하려면 차량 운반구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유, 무, 기타 비유동은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요 투자자산은요. 얘는 완전 중요해요. 투자나 투기 목적이야. 약간 여러분 여기 투기자 들어가면은 약간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약간 안 좋은 느낌이 확 나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요. 토지나 건물을 샀어요. 회계는요. 목적에 따라 달라져. 너 투자 목적이야? 투기 목적이야? 너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야? 너 판매 목적이야? 너무 재수없나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자, 빨리 하고 일단 끊고 할게요, 여러분들. 토지나 건물을 구입했지만 목적에 따라서 투자나 투기 목적이라면 토지를 토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우리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이 I로 쓰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야. 그러면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얘는 유형자산으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얘는 투자자산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판매 목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재고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와우, 재고자산. 그래서 뭐 상품이 되겠지 뭐. 상품은 좀 그렇고 그지? 뭐 이 입장이니까. 상품 지우고 재고자산의 판매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수익 비용이랑 해가지고 빠르게 정리를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